대한민국 국방력이 미쳤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강공만 진행할 수 있는 드론 전쟁을 한국이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우리 국방부는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X를 유무인 전투체계 멈티로 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21 보라매를 지휘기로 하고 가오리-X를 로열 윙맨으로 설정해 미래 전장에서 한 명의 조종사가 다수의 전투기를 동시에 조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라매의 전투력이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번 발표로 한국은 전술기 700기 편제를 갖추려는 군의 야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은 중국의 공군력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을 400기 이상 양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역시 F-35A의 추가 도입과 국산 전투기의 양산 수량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지만 우수한 파일럿 육성과 전투기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이 항상 우리 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이 발표한 멈티를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는데요. 지난 21일 아랍의 군사 전문 매체 아라빅 디펜스는 중국이 올해까지 보유한 제니10 전투기의 수가 75에서 90기에 달하며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 400기를 확보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2월 중국의 신랑군사망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의 영향을 과시했을 뿐이며 실제 역량은 주장에 비해 약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5세대급 전투기를 대량 배치함에 따라 중국과 한국 사이의 공군력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내놨습니다. 제니10 전투기가 성능 부정 논란이 아주 심한 전투기이지만 5세대급 쌍발 스텔스기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제니10의 양산 수량이 폭증할수록 우리 군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투기 대량 생산에 대응해 한국 역시 공군 전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둘러 F-35A를 추가 도입해 하이급 120기 체제를 완비하고 KF 양산 수량은 120기에서 300기까지 늘리거나 TF-50의 사업 진행에 맞춰 FA-50을 200기로 늘리는 등 국산 전투기로 구형 외산 전투기를 대체하고 총 전술기의 수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라는 고가의 무기 체계를 갑자기 수백 대나 들여올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사청 공개 영상에서 또 다른 해법이 등장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KF-21 한 대가 세대 가오리-X를 지휘했던 것으로 볼 때 120기의 KF-21 보라매 보유됐을 기준으로 우리 군이 신규 도입할 가오리-X의 수량은 적어도 360기 이상이 되는데요. 외산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나 국산 전투기의 신규 생산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군의 전술기 수량은 단번에 700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중국이 스텔스 전력을 강하더라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전력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외산 전투기 도입 가계량은 항상 우리 공군의 발목을 잡았고 국산 전투기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한 성능으로 인해 그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친듯이 폭증하고 있는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공군력 증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군함만큼 아니더라도 꾸준히 국산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로 다수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제니10이 있습니다. 제니10은 전장 21.2m, 전폭 13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 37톤의 초대형 쌍발 전폭기입니다. 원래는 미국의 F-22가 사용하는 F-119 엔진보다 강력한 추력 37,500파운드의 WS-15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나 WS-15의 개발이 지지부진해지자 그 대안으로 젠11, 젠15 등에 쓰인 WS-10계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수호-27, 수호-30 등에 쓰인 러시아제 제트 엔진 세턴 AL-31F를 중국이 카피해 생산한 엔진인데요. 사실 이 엔진은 중국군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심각한 결함덩어리입니다. 오죽하면 고정익기를 운영하는 해군과 공군 양쪽 모두가 중국 당국의 WS-10 대신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달라고 할 정도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33톤인 젠11과 젠15, 35톤인 젠16 모두 이 WS-10계열 엔진의 성능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무거운 젠20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젠20이 중국의 주장보다 훨씬 못한 성능을 가진 무늬만 스텔스기라 보고 있습니다. 형상만 보더라도 5세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고 그 와중에 엔진마저 결함덩어리인 하프민이 굳이 보지 않더라도 성능이 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엉터리 카피판만 생산하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과 기술을 얻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여러 차례 개선을 통해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글자로만 존재하던 카달로그 스펙을 실제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젠20의 400기 양산을 자신하는 이유도 이런 기술 발전 덕분이라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0년 안에 중국은 미국보다 많은 5세대 쌍발 스텔스기를 보유할 것이 확실하며 이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역시 중국의 공군력 팽창에 맞대응해 공군 전술기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해야 할 전술기, 즉 전폭기의 숫자는 총 700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하이급 120기, 미들급 300기, 로우급 300기에 달합니다. 우선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인 F-35A를 서둘러 추가 도입해 하이급 120기 체제를 완비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F-15K 59기와 F-35A 40기로 구성된 99대의 하이급 전투기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F-35A는 공중우세 확보를 통한 제공권 장악과 적 방공망 제압 등 스텔스기가 필요한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F-15K는 압도적인 폭장량으로 슬래미알, 타우러스 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해 적의 주요 전략 시설을 파괴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F-15K를 F-15EX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이급 전투기는 119대까지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F-35B 20대를 별도로 도입하거나 아예 40대 F-35A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어 하이급 전력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들급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 군은 F-16 블록 52 사양의 KF-16 133기와 블록 32 사양의 F-16 PBU 34기까지 총 167기를 미들급으로 운용 중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교전에 투입하기도 빠듯한 전력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로는 적의 핵심 전술 타겟을 타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KF-16 133기를 F-16V 바이퍼 사양으로 개조하고 KF-21 보람의 120기를 도입해 미들급 전력을 250여 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젠20만 400기를 생산하는 중국에 대적할 수 없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단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대 이상의 미들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적어도 자체 도입할 KF-21 보람의 수량이 적어도 180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산 전투기를 할지라도 대당 수백억이 넘는 전투기를 60기 이상이나 더 도입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방부의 발표로 이런 기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에 KF-21 보라매와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영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그냥 선언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은 정식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이에 더해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UCAV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꿈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덕에 KF-21 보람의 추가 양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심각한 미들급 전술기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상황을 봤을 때 이를 개선할 유일한 방법이 KF-21 보라매를 추가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F4 팬텀과 KF-5 제공호, FA-50 등 다수의 로우급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4와 F5의 노후화는 육군의 M48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며 FA-50의 경우 공대공 전투 능력이 지극히 낮고 수량이 고작 60기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로우급 전력의
감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FA50의 추가 양산도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조종사 부족에 따른 전력 부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KF-21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오리 X를 운영한다면 초계 등 각종 임무에 투입할 충분한 수량의 로우급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 곧 개발 완료될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KF-21 보라매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공군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에 더해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으로 적의 전략 목표에 대한 공군의 타격력이 극대화됩니다. 현 상황만 본다면 한국의 공군 전투력이 극대화될 것 같지만 이 계획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매의 전력화 시기인데요. 보라매의 첫 양산이 2026년이고 우리 군이 사용할 블록2급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것은 2028년입니다. 따라서 멈티 기능을 갖춘 KF-21과 가오리 X가 대량 배치되는 것은 10년 후인 2030년은 돼야 가능한 이야기란 것이죠. 그때까지 한국 공군의 구형 전투기인 F4와 F5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향후 10년간은 우리 공군력 전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FA50을 추가 양산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로키드 마틴이 발표한 TF-50이나 카이가 아덱스 2021에서 공개한 FA-50 MRCA 같은 개량형 FA-50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참에 공군의 FA-50 수량을 200대 혹은 그 이상으로 화끈하게 늘려버리자고 주장하는데요. TF-50 계획에 따라 FA-50의 공대공 무장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며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력 자원 감소와 조종사 유출로 전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10년 안에 가오리 X가 배치될 텐데 로우급 유인 전투기인 FA-50을 수백 대나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 역시 한국군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아덱스 2021에서 공개된 FA-50 무인기가 그 해답입니다. FA-50을 무인기로 개조하면 조종사 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향후 KF-21이 개발되면 FA-50 무인기를 멈티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KF-21의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추가 양산의 당위성이 확보됐는데요. 현 장국은 KF-21 보라매를 120기 양산할 계획을 세웠으나 중국의 야욕으로 인해 보라매를 120기가 아닌 그 이상으로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의 공군 전투력은 어느 누가 와도 무시 못할 막강한 전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